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일의 필수 예제 전문 채널 이지수학입니다. 오늘은 수시냐 정시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초가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받는 질문,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2월이 되면은 특히 고3 학생들이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2까지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신년새에도 신년새에 같지 않고요. 구정도 구정 같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 성적을 들고 아휴, 내가 수시를 가야 하나 정시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대답에 정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도, 이 학원을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도 이 질문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똑같이 얘기해줬지만 그런 게 있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학원의 원장쌤이 해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 선생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 하나와, 두 번째, 이 선생님의 말은, 원장쌤의 말은 나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원을 위한 말이기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배제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죠? 왜? 아니, 애초에 학원에 와서 학원 원장쌤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학원의 이익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즉, 학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에게 소중합니다. 왜냐? 잘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에는 어떠한 광고도 걸려있지 않고, 또 제가 무슨 책을 쓴 사람이라거나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는 얘기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정 나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교집합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인가라는, 교집합만 얘기해주는 정도, 그 정도 사람이라도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영리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드리는 말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 사람 어차피 뭐 이걸로 인해서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이 사람 얘기는 최소한 솔직한 얘기이겠구나 라는 것을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이 정말 정말로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정리를 하고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수시예요. 수시에 올인하세요. 반드시 수시에 올인하세요. 예외는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이게 어떤 특성들이 있는 거냐면은 3등급 이상 올랐을 때 모의고사 등급 받기가 학교 내신 받는 것보다 쉬운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학교 내신을 막 3등급 나오는데 모의고사 2등급 나와, 이렇게 역전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예외입니다. 알아서 정시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학생들은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시에 올인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나머지 이 전국 학교의 5%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나머지 95%의 일반고 학생들, 자사고라고는 하나 모의고사나 수능 등급이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학교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우리 무조건 수시에 올인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정시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죠.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개소리인가. 네,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별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용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3월이에요. 3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월이죠.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그렇죠? 중순. 그러면 이게 3개월 반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이제 11월 초 수능이죠. 요까지 기능. 그러니까 우리한테 앞으로 나와 있는 큰 두 가지는 요거. 기말고사까지와 기말고사부터 수능까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수학을 예로 들면요. 제가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을 예를 들면은요.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과는 뭐 더더욱 더 대단하죠. 요 사이에 배우는, 즉 이게 지금 학기상으로는 5학기 아닙니까? 3학년 1학기가. 이과는요. 3학년 1학기에 일반 고학생들이 기백하고 확률을 같이 배우죠. 확통을 같이 배우죠. 이 두 개의 출제 빈도가, 즉 출제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66.6%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문과의 경우에는 당연히 33.3%겠죠. 아니 66.6%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고 수능을 본다는 것이 말이나 될까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문과도 마찬가지죠. 33%에 해당하는 그 확률과 통계를 배제하고 고득점 맞을 수 있을까요? 문이과 공통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아주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3개의 과목 중에 가장 만점 받기 쉬운 과목을 들으라면 당연히 확률과 통계예요. 확률과 통계는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단원, 뒷단원, 즉 얘기해서 즉 뭐 미적분 2나 기백 또는 문과의 입장에서는 수학 2와 미적 1과의 관계도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시를 생각하고자 하는, 저는 정시를 결심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학생들의 대부분의 심리는 뭘까요? 뭐죠? 한번 스탑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탑을 해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길래 정시를 원하는 것인가? 아마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큰 짐을 오래 걷고 큰 짐을 지고 오래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신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신이라는, 즉 학교 성적이라는 주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싸움이 생기거든요. 지금 3월에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하고 얼마나 많이 싸워야 하며 학원쌤한테 얼마나 욕을 처먹어야 하며 그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고 공부에 올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전개가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 이미.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거 성적이 높은 학생들, 낮은 학생들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사람한테 우울증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랜 기간에 간헐적인 혹은 아주 지속적인 그런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3월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 앞으로 최고로 치열한, 최고로 힘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그 로마와의 전쟁, 이 로마라는 큰 나라와의 전쟁을 앞서서 나가는 이 스파르타의 300명 군사들,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스파르타 군사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그 지역의 군인들은 이기고 싶어서 나가요. 이기고 싶어서. 스파르타의 군사들은 이기고 싶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즉
이기고 지고 죽고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어차피 자기들한테 물러섬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3월에 누구나 우리 고1, 고2라는 2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낸 학생들이 3월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스파르타의 군사처럼 그렇게 그냥 죽으러 간다. 나는 그냥 이번에 한번 죽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라도 다시 그 시기에 돌아간다면 그러한 결정은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주변에 보니까 대단해 보이는 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결정이 난 어렵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떠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참한 경험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환경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학생들은 3월의 이 낭떠러지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놔도 똑같이 부들부들 떨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수시를 결정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를 선택한다고 하면서 수시를 뭉개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월이 되기 한 지금 2주, 2주도 채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2주 정도 남았네요. 가슴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월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11월 초까지 대략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3월에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는 대략 3달 반, 그리고 2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앞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등급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앞질러야 하거든요. 3등급까지는 나 혼자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됩니다. 3등급부터 올라갈 때는요. 거기 지금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떠밀려 내려와서 앉아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길을 쓰고 바락바락 한겨울에 아이젠 끼고 빙벽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을 그냥 쾅쾅 찍으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그걸 따라잡는다고요? 대충 운동화 신고 따라잡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3월부터 6월까지는 나 혼자만의 힘, 나 혼자만의 역량, 나 혼자만의 결심 이런 걸로 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학교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수시에 올인하라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의 도움을 받으세요.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가 공부하라는 거 하고 학교가 긴장할 때 긴장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푸시 줄 때 그대로 받으세요.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맞추면서 혹독하게 스스로를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 넣으세요. 여러분들 안이한 환경에 자신을 떠밀려 놓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태해서 그랬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결코 비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태한 환경에 갖다 놓으면요. 사람들은 다 나태해져요. 자, 학교의 도움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자, 그리고 나면 6월 중순이 돼서 정시의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학교의 구성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어요. 좋은 학교랑 말도 안 되는 이 퇴출돼야 되는 학교들. 사이에 이 수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여기는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학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학교별 순위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변이 일어날 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스카이
스카이 포카 서성한 중경의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계층이 좀 뚜렷하다는 거예요. 인서울 학교들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계층이 뚜렷하게 결정돼 있습니까? 우리 이거 외우고 있습니까? 뭐 경기도 상위권 대학? 알짜 대학? 10개 대학 외우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외우고 있죠. 이거 입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아니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학교를 지원하는 점수의 격차나 학생들 역량의 격차가 어떻다? 균일하지 못하고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우리의 기회가 많다 적다?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학교마다 강점이 있거든요. 학교마다 미는 과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학교에 직접 전화하세요. 또 현재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선후배들 인맥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형, 그 과 장학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장학금 많습니까? 이런 거 전화해보면 다 물어봐요. 입학처에 물어보시면 돼요. 네이버에다 학교 이름만 치면 거기 입학처 다 나옵니다. 콜센터도 나와요.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경제학과인데요. 예를 들면 뭐 양평대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양평대학교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평대학교가 있어요. 양평대학교를 내가 가고 싶은데 뭐 거기에 그 학과가 괜찮은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학교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양평대학교라고 치세요. 그러면 양평대학교가 나올 거예요. 그 밑에 전화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대표번호가.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 경제학과 사무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전화 돌려줍니다. 또는 거기서 물어보세요. 장학금을 관장하는 과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지금 양평대학교에서 장학금의 규모가 가장 큰 과가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알려줍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요? 수시는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6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3등급까지는 정말 쉽게라 그러면 그건 너무 오만한 거지만 할만합니다. 정말. 왜냐면은 3등급까지 오르는 그 과정은 사실 어떤 과정이냐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제껴도 그 사람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제낄 수가 있어요. 공부는 무슨 맛으로 합니까? 칭찬받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제끼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는 맛으로, 쳐 바르는 맛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쳐 바르면서 그 맛의 공부를 굉장히 할 만합니다. 3등급까지만 올려도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허리에 있는 대학교들 있죠. 이 허리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 알짜 대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갈 수 있냐면은 그 학교에 그해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두머리가 계속 바뀌는데 어떤 과의 교수가 그 학교의 우두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학교 지금 학교의 우두머리가 대장이 어느 과 교수님이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다 가르쳐줘요. 아, 그럼 그 과에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 지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누군가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볼 수밖에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인데 어느 누군가가 그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정보를 누군가가 파는 사람도 없어요. 돈 몇 푼 주면은 그 정도 정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 중에서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셔서 면접으로 가서 뒤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편차가 큰 그 학생들, 아니 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편차가 막 큰데 성적이 높은 애들부터만 뽑고 싶을까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고 싶지 않은 걸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봤더니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면접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이 학교의 인재상은 어디 가야 알 수 있나요? 다 나옵니다. 학교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 해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용돈 받고자 엄마 아빠한테 순간순간 비굴해졌던 우리들의 멋진 모습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융통성과 그 합리적인 어떤 변신 능력으로 대학교 가서 면접장에 딱 앉아가지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니들이 찾는 바로 그 인재다. 니들 이러이러한 인재 찾는 거 아니니? 비록 내가 성적이 약간 안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나는 그러한 인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내가 직접 했던 과거의 경험을 섞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되니까. 반드시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와 섞으세요. 눈에서 보입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익숙한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잘못했다가는 죽을 뻔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에 능숙한 거짓말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 면접장에서 그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나이대 학생들을 수만 명 정말 많이 본 사람들인데다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꾼을 만나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한 경험과 합치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정말 진정성 있는 눈으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학교를 골라서 들어가세요, 여러분. 여기는요, 계층이 너무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변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변이 안 생겨요. 왜? 이변이 생기면은요, 이 계층이 무너지거든요. 좆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학생이 나는 고대 붙었는데 나는 저기 지방에 있는 무슨 거기를 추가로 붙었다 이렇게 됐어요. 헐? 저 지방에 있는 학교를 추가로 붙었는데 고대는 예를 들어 그냥 붙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고대 입학 사정을 되게 이상하게 하네. 입학 심사를 되게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여기서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의 이상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신뢰에 금이 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오히려 이쪽에 있는 학교들이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학교들이에요. 이쪽은 그동안 쌓은 어떤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 같이 꽉 짜여진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 학교. 엎치락 뒤치락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위주로 평가를 하는 그러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 학교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변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에 비해서는 나의 진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바로 뭐다? 지금 비록 7등급, 8등급이라 하더라도 3월, 6월 중순까지 3개월 반 동안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동네에서 알고 있는 가장 빡센 학원에 가서 3개월 반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3등급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시를 써서 열심히 해보시고요. 절대 수시에서 안정권 쓰지 마세요. 그거 하나는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수시에서 안정권 쓰는 사람들은 담임 선생님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네가 그 엿 같은 대학에 붙으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정시를 못 써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 얘기 안 듣고 그 안전빵 안 쓰고 재수를 하더라도 합격을 한 상태에서 재수를 해야 학교 통계에 진학률에 합격으로 잡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군데도 합격 안 한 상태에서 전부 다
못 붙었어. 그리고 재수를 했어. 그럼 나한테는 똑같아요. 근데 학교에는 달라.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정시에서는 한번 하고요. 특히 수시에서 정말 원서비도 받지 않고 부실대학으로 선정돼가지고 원서비도 받지 않고 학교를 쓸 수 있는 그 6군데 이외에 그 6개의 카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상한 대학을 안정권으로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로 가득 찬 20대를 살아갈 수 있는 첫 계단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학교에 기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6월부터 11월까지 또 열심히 더 공부해서 여기 진짜로 정시를 원한다면 그렇게 학교 열심히 해서 수시도 한번 써보고 자, 내가 최소한 가고 싶은 대학 정도만 쓰세요. 수시는. 많이 쓰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낸 다음에 정시를 가서 열심히 보면 됩니다. 물론 수시에서 많이 뽑으니까요. 수시에 가셔서 면접 전형이 비율이 높은 쪽으로 추려서 성적이 만약에 내가 지금 7, 8등급인데 요때 한 3, 4등급까지 최대한 정말 많이 올려서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성적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요때 이 허리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정말 가고 싶고 괜찮고 하는 중에서 면접이 높은, 즉 성적을 많이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들 위주로 써서 가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안전빵 쓰지 마시고 가고 싶은 학교만. 원서값 낭비하시고 하지 마시고 원서값 낭비하지 마시고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 위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중에서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 위주로 선택해서 가서 보고 오세요. 그리고 그 학교를 반드시 붙겠다는 다짐을 하고 오면 정시에 또 쓰세요. 안전빵은 그때 써도 늦지 않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들을 다 못 뽑아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이 꼭대기 대학교에서도 되게 많아요. 전화 한 통 못 받아서 대학 못 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입학처에 전화하면 맨 그 소리예요. 전화 좀 잘 받으라고. 그 사람들도 골 아픈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자기들이 원치 않는 선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뽑지 않고 그 다음 정시로 넘기는 거예요. 정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시에서 넘어오는 이 정시 인원이. 그러니 여기는 오죽하겠어요. 자, 오늘은 개괄적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 다음번에는요. 이 3월, 6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수업과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어떤 책 가지고 하는 공부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하는 이인강 이 세 가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 다음 시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소리를 하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이런 환경에서 제가 말을 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정말 저도 좋습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이지수학 채널에 올리는 여러 가지 책들의 여러 메이저 책들의 메이저 문제집들의 필수 예제 풀이들이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